중국인들의 최신 이슈와 현지 반응을 전해드리는 매일 중국 반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국의 한군사 관련 뉴스 매체에서 한국의 군사력을 집중 분석했다는 소식과 중국 반응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중국의 한군사 관련 뉴스 매체의 한국의 군사력은 어느 정도인가?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은 항상 무시를 당해왔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관점은 고쳐져야 한다. 최근 한국의 군대는 매우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이제 한국의 무기는 매우 선진적이고 그 종류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라며 기사는 시작합니다. 국가별 군사력 순위에서 한국은 현재 세계 군사력 6위를 차지했으며 5위인 일본의 뒤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무기는 이제 일본보다도 훨씬 선진적으로 변모하고 있다. 특히 한국 공군의 경우 독자적 전투기의 KF-X 기술 개발에 8조 6천억 원을 투입했으며 KF-X의 120대 생산에 10조 원을 추가 투입해 18조 6천억 원짜리 초대형 사업을 펼치고 있다. 폭 11m 길이 16.9m 높이 사전체 미터인 KF-X의 최대 추력은 44,000비이며 최대 이륙 중량은 25,600kg이다. 최대 속도는 시속 2,200km에 달하며 항속 거리는 무려 2,900km에 달한다. 최대 탑재량은 7,700kg다. KF-X 전투기의 특징은 스텔스 기능을 장착했다는 것인데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일 수 있는 형상으로 제작돼 적레이더의 탐지율을 대폭 감소시켰다. 한국이 보유한 또 하나의 자랑거리인 F-35A는 강력한 스텔스 성능을 갖춘 전투기이다. 공대공 미사일과 합동정밀 직격탄 소구경 정밀유도 폭탄 등을 탑재해 적 항공기와 전쟁 지휘시설 등을 정밀 타격하는 작전이 가능하다. 한국은 현재 F-35에 23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1년까지 7조 4천억 원을 투입해 40대까지 보유량을 늘릴 예정이다. 라며 한국의 공군력을 소개했습니다. 기사는 이어서 한국의 해군은 어떠한가? 해군의 경우 세종대왕급 구축함 3대 이순신급 6대 광개토대형급 3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아시아의 선두그룹에 속한다. 그 화력 또한 매우 강력한데 세종대왕급의 경우 수직발사관 128대를 갖추고 있으며 순항미사일, 방공미사일 등에 발사할 수 있다. 라고 한국의 해군력을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기사는 한국은 미사일 방면에서도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 자체 저기술로 미사일을 제작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현무 시리즈가 대표적이다. 최근 개발한 현무 3순항 미사일은 사거리 1500km에 달하며 이 미사일은 도쿄 전체를 덮을 수도 있을 만큼의 화력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한국의 미사일 기술 개발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한국은 탄두 무게를 2톤으로 키운 현무 4와 사거리를 3.3m로 늘린 순항 미사일 현무리드를 개발 중이다. 미사일의 경우 한국은 확실히 세계의 선두그룹에 속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사는 종합적으로 볼 때 한국은 군사력 면에서 세계의 선두급이라 볼만하다. 한국은 국력과 경제력이 커짐에 따라 이제 북한 일변도에서 벗어나 중국과 일본을 견제하는 전략을 편성 중이며 동북아 안보 정세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주변국까지 챙길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라고 설명하며 기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중국 반응입니다. 앞으로 F-20. 이 다음으로 방한 전투기가 한국에서 탄생한다. PF-X는 그저 시작일 뿐이다. 한국이라면 6세대 전투기도 기대해볼 만해. 한국은 곧 영국과 프랑스보다 강력한 전투기를 생산해낼 거야. 10년 후에는 한국이 미국의 전투기 기술도 뛰어넘을 거라고 확신해.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일본 정도는 일주일 만에 이길 수 있다. 한국은 확실히 강해. 한국은 예전의 한국이 아니고 일본도 예전의 일본이 아니야. 일본은 방어용 무기밖에 없어. 어떻게 첫 대국한 것과 비교해
저 차트는 오류가 있어 지금으로서는 한국이 일본을 아주 쉽게 이길 수 있어. 한국은 쾌투 전차 케이스를 전차 퀸카인 자주포가 있어 한국이 일본에 상륙하는 순간 전투는 끝나는 거야. 한국이 일본을 이길 수 있다고 진심이냐? 미국의 지원이 없으면 일본은 일주일 만에 끝난다. 일본이 F-35가 훨씬 많아. 게다가 한국의 KF-X는 아직 양산도 시작하지 않았어. 결과는 안 봐도 뻔해. 육군, 해군, 공군 모두 일본이 한국보다 앞서 있어. 한국은 그저 미사일 기술이 좀 더 발달했을 뿐이야. 한중일이 힘만 합치면 미국보다도 훨씬 강해질 수 있어. 경제 군사 분야에서도 모두 압도할 수 있어. 현재의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이 강력하다는 건 확실해 보여. 한국이 나의 일본이나 두지만 있으면 6플레이어를 만들 수 있어. 한국이 나의 일본이나 공군이 너무 낙후돼 있는 게 사실이야. 반면 우리에겐 젠20이 있지. 젠20은 F-12로 잡을 수 있는 전투기야. 지금 젠20보다 강력한 전투기는 없어. 젠20을 만들 수 있는 중국의 기술력이 정말 자랑스럽다. 실전이 훨씬 많은 한국이 일본을 쉽게 이길 거라고 확신한다. 아무 의미 없어. 미국 앞에선 모두 종이 호랑이의 뿐이야. 한국의 강함은 그저 입에서만 나온다. 일본을 이기려면 10년은 더 기다려야 할 거야. 혹시 저 전투기도 삼성이 만든 건가 아니겠지. 한국은 저렇게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회의治안과 복지까지 최상위를 유지하고 있어 정말 부러울 따름이다. 한국은 정규군 10,060만이고 예비군까지 합하면 100만 명은 충분히 넘을걸. 게다가 애국심이 강한 한국인들의 강인한 정신력은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다고 본다. 난 무조건 한국을 응원할 거야. 한국인들은 의리 꼭 지키거든. 한국의 나의 일본이나 미국의 컨트롤 아래에 있는 건 마찬가지야. 왜 그렇게 비교하고 그래? 동아시아가 이렇게 강하다. 삼국이 친하게만 지낼 수 있다면 그 누구도 두렵지 않다. 한국인의 정신력과 애국심은 이미 세계 최강이야. 그들을 보고 배울 필요가 있어. 이상 매일 중국 반응이었습니다.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관객들의 댓글입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변화 발전 속도는 어느 나라도 따라오지 못해. 무엇보다 필요하기 때문에 만드는 절박함은 끊임없이 쏟아내는 무기 향상의 원동력임. 나름 중국이 정세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는 게 더 놀라울 뿐이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자주국방 자체 항공기 제작 사거리 무제한 중량. 무한대의 탄도 미사일 핵 항모를 격침시킬 수 있는 핵잠수함이면 나름 강력한 대한민국 자주국방을 지킬 수 있음. 저는 한국에서 태어난 사실이 너무 행복하고 자랑스럽습니다. 댓글 중에 그 공감하는 것, 하나는 한국인은 애국심이 투철하다는 것. 나는 완전 인정. 나는 일본이랑 전쟁한다면 나의 목숨을 기꺼이 바쳐서라도 싸우고 싶다. 나이가 많아서 현역은 안 돼도 지역방이라도 기꺼이 바친다. 대한민국은 위대하다. 평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이익 공통적인 바람이고 그 평화를 위해 대화로 풀고자 하는 외교의 힘은 강한 군사력이 뒷받침될 때 나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힘없이 평화를 외치고 대화로 풀고자 해봐야 다 부질없는 것이죠. 탄탄한 경제력으로 지속적인 기술 개발만이 대한민국이 살 길입니다. 주변국이 워낙 강하다 보니 대한민국 국방력이 약해 보이는 것이지 유럽하고만 비교해봐도 바로 군사 강대국인데 일본 육군이 한국보다 강하다는 말에서 중국인들 말엔 일의 가치도 없다는 걸 알았다. 육군끼리만 전쟁을 하면 대한육군은 중국과도 맞짱이 가능합니다. 그 외의 전력은 모두 만약에 라는 단서들이 많아서 입만 아프고 육군의 전력은 지구 행성에서는 어디 가도 안 굴림. 중국이 개발한 메이아이가 중국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중국 공산당을 지목했답니다.
동양인이라고 우습게 보고 비하하고 차별하는 웬만한 남미 유럽 국가들보다 군사력은 물론 경제력도 훨씬 앞서는 게 한국인데 너무 헬조선거리지들 마라. 미사일로만 타격해도 조국은 싸움 쌓아 먹고도 남습니다. 우리나라 정밀 타격은 세계 탑권이죠. 조국 따위가 군사력으로 비빌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나은 한국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